TV의 유경입니다. 저번에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오늘은 두 번째로 전기차를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걱정하는 사항들이 있어요. 그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걱정 요소에는 전기차는 그 전자파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, 또 힘이 약하지 않을까, 또 주행거리 때문에도 걱정하시고요. 또 힘이 약하지 않을까, 최고 속도는 어떨까,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시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전기차는 그 힘이 약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하는데, 그 엑셀을 우리가 처음에 밟았을 때 그 초반에 차고 나가는 힘을 가속력이라고 합니다. 이 가속력의 그 세기를 구분을 해봤어요. 전기차, 가솔린, 디젤차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. 가장 가속력이 큰 차는 전기차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디젤차고요. 그 다음에 가솔린차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달리는 중에 그 최고 속도를 내잖아요. 그 최고 속도를 또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. 그 비교해 봤을 때 그 순위는 가솔린차가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디젤차, 전기차 순위라고 합니다. 그러면 전기차는 최고 속도가 제일 작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, 전기차는 이제 시작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그 단계적으로 개선할 그 아주 그 기간들이 많고요. 여러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낮다 그래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인 테슬라, 지금 나오는 테슬라 그 모델 S가 있는데요. 이건 이미 그 시속 200km 이상을 달린다 그래요. 그리고 제노베이션 그 GXE는 벌써 그 시속이 300km 이상을 달리고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전기차가 힘이 약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번 전기차는 그 멀리 가지 못할까 하는 그 주행거리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이 주행거리가 제일 작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회 충전과 그 석유를 가득 넣었을 때 그 얼마만큼을 그 우리가 주행할 수 있나를 같은 그 준준형 기준으로 차를 해서 우리가 그 비교를 해봤어요. 비교를 해봤는데 가솔린 차의 경우에는 700km를 달릴 수 있고요. 일회 그 석유를 넣었을 때, 가득 넣었을 때, 그 다음에 디젤의 경우는 1000km를 달릴 수 있고요. 그 전기차의 경우는 200km가 채 안 된다 그래요. 우리나라 그 운전자 그 1인당 그 연간 그 운전 그 주행 거리를 우리가 봤을 때 한 1300km 정도, 연평균 1300km 정도라고 하는데요. 하루에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달리는 게 한 40km 정도를 주행한다 그럽니다. 그럼 이걸 전기차에 대비해 봤을 때 일주일에 한 4번, 5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. 한 번 충전했을 때. 그러면 우리가 그 출퇴근은 할 수가 있지만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다른 또 볼일을 볼 때 드라이브도 하고 다른 볼일도 보잖아요. 이랬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기차의 그 단점인 주행거리가 짧은 거를 늘리는 게 아주 가장 큰 그 과업인데요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터리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니까 배터리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용량도 커질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배터리가 커지면 공간이 좁아서 앞뒤로 그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, 또 아무래도 또 그 우리가 탑승했을 때 쾌적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차체의 그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연비도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배터리를 크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. 최근에 LG화학이나 그 삼성 SDI에서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같은 그 배터리에 조금 더 많은 그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밀도를 높인다는 뜻이죠. 그리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그 전기차의 그 모터가 있잖아요. 모터라든지 인버터, 컨버터 이런 것들의 그 에너지 손실 감소라든지 성능 증대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.
그래서 최근에는 그 주행거리가 처음으로 300km 이상인 그런 전기차 그 볼트 EV라는 차도 나왔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혹시 전기차에 감전되지 않을까. 왜냐면은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높은 전기 에너지를 그 저장하는 배터리를 갖고 있잖아요. 전기차는. 그래서 혹시 그 전기에 노출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공간적으로 차단을 딱 해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릅니다. 그리고 누전이 발생할 우려도 없이 그 막는 장치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. 오히려 전기차는 그 급속 충전할 때 오히려 그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 충전할 때 좀 그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전기차는 그 전자파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. 학계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업계에서 많은 그 연구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그런 많은 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자파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할 때 또 걱정하는 우리 그 사항 중에 하나는 그 배터리 수명인데요. 이 배터리 수명은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 처음에는 잘 되다가 한 2년 정도 되면은 그 수명이 약해지잖아요. 이것처럼 전기차도 그 수명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.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솔린 차 이런 차들은 디젤차 이런 차들은 한 우리가 그 완전히 그 소유가 바닥에 났을 때 다시 채우지 않잖아요. 한 20% 내지 30%가 남았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20%에서 30% 남았을 때 다시 우리가 석유를 좀 더 넣게 되잖아요.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배터리도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. 전기차의 배터리도 한 50%가 남았을 때 충전을 하게 된다면 약 5,000회를 우리가 충전할 수 있다랍니다.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배터리가 약 15년에서 20년의 그 수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스마트폰처럼 이 전기차의 그 배터리도 그 수명을 좀 더 길게 하려면은 그 주행 습관이라든지 또 이제 그 충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수명을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완전히 방전이 된 다음에 이거를 그 충전하면 안 좋대요.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. 방전되기 전에 수시로 충전을 해주는 게 그 배터리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전기차의 그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할 때는 완전히 100%를 충전하는 게 좋지가 않대요. 왜냐하면 그 자체 내에서 제동을 할 때 한 10% 정도 자체 내에서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차 충전할 때는 80에서 90%만 충전을 하는 게 오히려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충전할 때는 또 이제 그 빠르게 하는 급속 충전이 있고요. 천천히 하는 그 완속 충전이 있는데요. 왕소 충전을 하는 게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급속 충전을 하지만 평소에는 완속 충전을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그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유경이 TV의 유경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